당신은 현대의 편안한 침대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며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2000년 전 로마인들도 집 침대 속 벌레와 오염된 물, 더러운 거리로 가득한 아침에 똑같이 괴로워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들의 고난이 당신의 내일 평안을 위한 지혜를 전해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새벽의 로마, 태양이 아직 지평선 아래 숨어 있을 때 당신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현대의 알람 시계 대신 노예들의 낮은 속삭임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당신을 깨웁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아니라 습기 찬 공기와 함께 스며드는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 기원 후 1세기경의 영원한 도시. 당신의 아침 루틴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손에 잡히는 것은 부드러운 이불이 아니라 지프로 채운 매트리스입니다. 로마인들은 렉투스라 불렀죠. 부유한 귀족이라면 상아와 청동으로 장식된 침대일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단한 나무 프레임 위에 짚을 깔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집 속에는 벌레들이 꿈틀거립니다. 당신의 현대적인 샤워 젤과 치약은 먼 꿈일 뿐. 물은 귀합니다. 도시의 수도교가 물을 공급하지만 가정용은 대부분 비옥한 정원에 쓰입니다. 아침 세수는 대야에 담긴 밤새 고인 물로 대충 씻는 게 전부예요. 물의 맛은 철과 진흙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거리로 나서 보세요. 로마의 아침은 노예들의 발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깨우기 위해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풀스라는 보리죽을 끓입니다. 당신의 시리얼이나 토스트 대신 이 끈적한 죽이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물은 테베레 강에서 끌어오거나 오염된 샘에서 퍼온 것입니다. 로마의 상하수도는 혁신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방형 하수구가 거리를 따라 흘렀어요. 빗물이 그 오물을 씻어내는 게 전부. 말과 소의 배설물, 인간의 폐기물이 섞인 그 냄새가 당신의 코를 파고듭니다.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 황제 칼리굴라 시대에 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메스꺼움을 느끼며 죽을 겁니다. 이제 화장실로 향합시다. 현대의 플러싱 화장실은 없습니다. 로마의 공공 화장실, 포리카는 긴 대리석 벤치에 구멍이 뚫린 형태예요. 수십 명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용변을 봅니다. 스펀지 막대에 물을 적셔 닦는 게 화장지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깨끗하지 않아요. 말라리아와 이질이 만연한 이유죠. 의학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시민 10명 중 4명이 20대 전에 죽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25, 30세. 당신의 위생 습관은 여기서 즉시 무너집니다. 손 씻기. 비누는 1세기 로마에 없었어요. 올리브 오일과 재로 대충 문지르는 게 고작입니다. 거리로 나오니 로마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좁은 골목, 미추스는 3, 4미터 폭에 불과해요. 100만 명이 사는 도시지만 건물은 5, 7층 높이의 아파트 인수라로 빽빽합니다. 이 건물들은 제대로 된 기초 없이 쌓여 비가 오면 무너지기 일쑤.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연간 수백 채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걷는 인도는 없어요. 마차와 노새가 질주하고 도둑대가 습격합니다. 낮에도 강도는 활개치죠. 검은 망토를 두른 그들은 칼을 들고 주머니를 노립니다. 경비병은 있지만 부패의 구제불능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시장으로 갑니다. 포rum 보아리움, 소금과 곡물 시장. 공기 중에 비린내와 발효된 포도주 냄새가 가득해요. 당신은 신선한 과일을 사려 하지만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물이 섞인 우유는 이미 상했습니다. 로마의 식중독은 일상.
가룸이라는 발효 생선 소스는 영양원이지만 부패한 것도 많아요. 플리니우스 장로는 이를 신들의 선물이라 불렀지만 현대 기준으로는 독극물입니다. 한 숟가락으로 배탈이 날 테죠.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서 보죠. 로마의 위생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11개의 대형 수도교가 하루 100만 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어요. 이는 현대 런던의 3배입니다. 하지만 배수 문제는 여전했죠. 하수관 칠화차 막시마는 기원전 6세기부터 있었지만 도시 성장에 못 미쳤습니다. 역사학자 메리 비어드에 따르면 로마의 인구 밀도는 파리보다 높아 질병이 번식소가 됐습니다. 현대인인 당신은 면역력이 약해요. 항생제 없이 이질이나 장티푸스에 노출되면 하루 만에 쓰러집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직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로마에 9 to 5는 없어요. 노예나 자유민 노동자는 새벽부터 일합니다. 빵집에서 갓 구운 파닛빵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지만 그 안에 쥐털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커피숍 대신 선술집 테모포리움에서 희석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알코올은 물의 오염을 막아주지만 숙취가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거리 한가운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무너지는 인수라의 돌무더기. 비명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구호대가 달려오지만 대부분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도망치려 하지만 미끄러운 오물에 발이 미끄러집니다. 도둑이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갯대가 짖습니다. 로마의 아침은 생존 투쟁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죠. 로마 제국은 위생과 공공보건의 선구자였습니다. 목욕탕 타람네는 하루 2,000명이 이용했어요. 카라칼라 목욕탕은 600석의 좌석을 가졌죠.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로 순환하며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유층의 특권. 빈민들은 강물에서 씻었고 그게 질병의 원천이었습니다. 의사 갈레노스는 위생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미신이 지배적이었어요. 오줌을 헹구는 물로 입을 헹구는 사람들이 많았죠. 당신의 아침은 여기서 끝납니다. 커피 한 잔 없이, 깨끗한 물 한 모금 없이, 안전한 거리 한 걸음 없이. 로마의 번영 뒤엔 이런 잔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도시가 깨어나지만 당신은 이미 지쳤을 겁니다. 눈을 감고 이 고대의 아침을 꿈속에서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평화롭게 거리 소음이 잦아들고 당신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로마의 하루는 아직 시작됐지만 당신은 이미 현대의 안락함을 그리워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세요.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 고요한 잠에 들어보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약 200자입니다. 실제 낭독 시 30분 정도 소요되도록 천천히 읽음. 수천 명의 함성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뒤흔드는 순간 모래 위에 서 있는 내 발밑이 고요하다. 뜨거운 태양이 피부에 불타오르고 먼지와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가장 크게 울린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그 끝은 사자들의 이빨이다. 로마 제국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의 콜로세움이 열린 그날 너는 검투사로 서 있다. 체육관에서의 땀방울은 여기서 아무 소용없다. 바람이 모래를 휘감아 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관중석에서 5만 명의 목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친다. 모르리투리테 살루타무스. 그들은 외친다. 죽음을 맞이할 자들이 인사하라. 내 손에 쥔 그물과 삼지창이 무겁게 느껴진다. 대련자 레티아리우스. 내 상대는 거대한 사자 3마리와 무장한 검투사 1명이다. 문이 열리며 짐승들의 포효가 터져 나온다. 발톱이 모래를 긁는 소리, 그 무게감이 땅을 통해 전해진다.
공기는 습하고 뜨겁다. 땀이 눈을 가리고 시야를 흐린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내 다리가 떨린다. 체육관의 러닝머신에서 익힌 스피드는 여기선 헛수고. 사자의 첫 번째 돌진이 온다. 황금빛 털이 바람을 가르며 내 가슴을 노린다. 그물로 몸을 덮으려 하지만 발이 미끄러진다. 모래는 피로 젖어 끈적거린다. 삼지창을 휘두르지만 짐승의 발톱이 내 팔을 스치며 살점을 뜯어낸다.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한다. 피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관중들은 환호한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파고든다. 숨을 헐떡이며 물러선다. 이제 검투사 상대가 다가온다. 그의 방패는 내 삼지창을 막고 검은 내 옆구리를 노린다. 로마의 검투사들은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다. 너는 하루 만에 이 지옥에 던져졌다. 그의 발걸음이 모래를 밟는 소리가 죽음의 리듬을 친다. 피로 물든 공기 속에서 네 폐가 타오른다. 이제 잠시 이 광경에서 한 발 물러서 보자. 로마 콜로세움, 기원 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완공된 이 거대 경기장은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다. 직경 80m, 높이 50m에 달하는 원형 극장. 티투스 황제는 100일간의 연회를 열어 5,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죽였다. 검투사 경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힘, 황제의 은혜, 그리고 로마 시민의 단결을 보여주는 의식이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빵과 서커스라 불렀다.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 시대에 시민들은 이 잔인한 쇼로 만족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내 몸은 지쳤다. 사자의 이빨이 내 다리를 물어뜯으려 한다. 고통 속에서 네가 본능적으로 그물을 던진다. 짐승이 엉키며 비틀거린다. 하지만 검투사의 검이 내 어깨를 베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모래가 붉게 물든다. 관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른다.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그들의 손짓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폴리네스토스, 유명한 검투사가 살려달라는 외침에 그가 살아서 더 싸우게 하라. 며 엄지를 돌렸다. 하지만 너는 무명이다. 한 방에 끝날 운명, 콜로세움의 검투사 훈련은 지옥이었다. 루디우스라고 불리는 검투학교에서 노예나 죄수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훈련했다. 무거운 청동 헬멧, 20kg 방패, 날카로운 글라디우스 검. 매일 목숨을 걸고 스파링을 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검투사의 평균 생존 기간은 5년 미만. 그중 10만이 자유를 얻었다. 너의 크로스핏, 그건 장난감이다. 로마 검투사들은 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근육을 키웠고 상처를 소금물로 씻으며 버텼다. 모래가 네 무릎을 적신다. 시야가 흐려진다. 사자가 다시 달려든다. 네 삼지창이 짐승의 목을 찌른다. 뜨거운 피가 네 얼굴을 적신다. 짐승이 쓰러지며 모래를 파헤친다. 하지만 검투사의 최후 일격이 온다. 그의 검이 내 가슴을 파고든다. 고통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모든 소음이 멀어진다. 관중들의 환호가 메아리친다. 아부 호크, 한 명의 죽음이 제국의 오락을 완성한다. 이제 더 넓게 보자. 콜로세움 경기는 조작된 죽음의 무대였다. 황제나 귀족 후원자들이 승부를 조작해 인기를 유지했다. 스펙타쿠루스, 특별 공연에서는 범죄자나 반역자들이 맨손으로 짐승과 싸웠다. 디오 카시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365일 연속 공연이 열렸다. 시민들은 이 쇼로 정치 불만을 잊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검투사 중에는 스파르타쿠스처럼 반란을 일으킨 이들도 있었다. 기원전 73년 7만 명의 노예가 로마를 위협했다. 다시 내 장면으로.
내 몸이 모래에 쓰러진다. 피가 입안에 고인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난다. 관중들은 떠나고 청소부들이 내 시신을 끌고 간다. 콜로슴 지하 하프도에서 짐승 먹이로 던져질 내 몸. 로마 시민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내 죽음을 이야기한다. 오늘의 영웅은 누구였나? 검투사의 세계는 계급이었다. 대련자처럼 가벼운 무구를 쓰는 자, 무지미처럼 맨몸으로 싸우는 자, 사가리아리우스처럼 망치와 방패를 든 자, 각자 약점이 있었다. 내 그물은 사자의 발톱 앞에 무력했다. 훈련 중 20%가 죽었다. 생존자들은 문신으로 표시됐고 자유를 사려면 수십 번의 승리가 필요했다. 콜로슴의 밤은 고요하다. 내 영혼이 떠나며 제국의 잔인한 아름다움이 스며든다. 이곳에서 로마는 불멸했다. 하지만 너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바람이 모래를 쓸어내리고 다음 희생자가 문 앞으로 선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라. 콜로슴의 모래가 내 몸을 감싸 안는다. 피의 냄새가 멀어지고 함성이 속삭임이 된다. 로마의 역사 속으로 새우르륵 잠들어라. 제국의 영광이 내 꿈을 지켜줄 테니. 로마의 번화한 포름 광장, 대리석 바닥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상인들의 외침, 노예들의 발소리, 원로원의 웅성거림이 뒤엉켜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바로 옆 골목,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기침소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뜨거운 열기, 떨리는 손, 입가에 고인 피거품. 그날 밤 그 남자는 사라졌고 그의 자리는 또 다른 그림자가 메웠다. 번영의 심장부에서 죽음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그 로마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티베르 강이 잔잔한 물결이 보인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 가을 안개의 차가운 손길처럼 피부를 스친다. 당신은 부엌으로 향한다. 구리 그릇에 담긴 물을 들이키고 아침 포도주를 한 모금 삼킨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 은은한 단맛이 혀를 감싼다. 하지만 그 포도주는 납으로 코팅된 그릇에서 익어 보이지 않는 독이 스며들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당신의 위가 살짝 따끔거린다. 아직은 참을 만하다. 거리로 나서면 포름의 활기가 당신을 맞이한다. 빵 굽는 냄새, 향신료 상인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러나 발밑의 흙먼지 속에는 모기가 날아다닌다. 그 작은 날개짓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낮이 깊어지면 더위가 도시를 짓누른다. 티베르 강변의 늪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피부에 달라붙는다. 당신은 작업을 마친 후 여관에 앉아 또 한 잔의 포도주를 주문한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병사들이 소란스럽게 웃고 여인들은 속삭인다. 누군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열이 나. 그 말만 남기고 쓰러진다. 주위 사람들이 물러난다. 익숙한 광경이다. 로마 제국시대 말라리아는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 늪지에 모기가 옮기는 이 병은 나쁜 공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악취나는 공기가 폐를 채우고 간을 갉아먹었다. 고열이 온몸을 휘감고 오한이 뼈를 파고든다. 당신의 턱이 덜덜 떨리고 시야가 흐려진다. 침대에 누워 며칠을 보낸다. 살아남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강둑의 진흙처럼 무너진다.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로마 제국은 인구 5천만 명을 품었고 그중 10%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었다. 특히 이탈리아 본토, 로마 시내에서 치명적이었다. 키케로 같은 위인조차 이 병에 시달렸고 황제 트라야누스 시대에 도시 인구의 20%가 매년 감염됐다. 늪지를 메워 도시를 건설했지만 티베르 강이 오염된 물이 모기 번식을 부추겼다. 현대의 당신 백신과 모기장으로 보호된 면역계가 로마의 그 공기에 노출된다면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다.
고대 로마인은 퀴닌 같은 치료제를 몰랐고 오히려 피를 뽑아 악령을 쫓으려 했다. 결과는 더 많은 죽음이었다. 밤이 깔리면 로마는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횃불의 불꽃이 벽을 비추고 거리의 돌바닥이 차갑게 식는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빵, 올리브, 치즈, 그리고 그 저주받은 포도주. 은재 그릇에 담긴 와인, 반짝이는 표면 아래 납의 독이 녹아든다. 로마인들은 와인을 산미를 내기 위해 납 용기에 저장했다. 사파라 불리는 이 단맛은 중독의 전조였다. 한 달, 1년, 10년. 당신의 손이 떨리고 기억이 흐려진다. 위장이 쥐어짜이고 관절이 아프다.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은 30세 남짓. 그중 납 중독이 큰 원인이었다. 상세히 들여다보자. 분석 결과 로마 상하수도는 납파이프로 물을 공급했다. 길이 500km에 달하는 수로망. 그러나 대부분 납으로 돼 있었다. 황제 네로의 궁전 바닥조차 납 농도가 치명적이었다. 포도주 한 잔에 들어간 납량은 현대 독극물 기준 100배. 뇌세포를 파괴하고 신경을 마비시켰다. 원로원 의원들의 광기 어린 결정, 황제들의 편집증, 모두 납 때문이었다. 당신의 현대 장기가 이 독을 견디지 못한다. 한 끼 식사 후 구토와 경련이 시작된다. 로마 거리에서 쓰러진 채 개떼가 당신을 애워싼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살인자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자연이었다. AD 536년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태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눈이 영원히 내린다. 온도가 2도 하락, 농작물이 시들고 기아가 도시를 휩쓴다. 당신은 창가에 서서 끝없이 떨어지는 눈송이를 본다. 추위가 뼈를 내고 배가 고파 꿈틀거린다. 빵값이 30배 폭등하고 시장은 텅 비었다. 로마 포름은 유령 도시가 된다. 이 모든 것은 아이슬란드 라키 분화와 그보다 앞선 일리오폴리스 초대형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 화산재가 지구를 뒤덮어 암흑기를 불렀다. 확대해보자. 이 사건은 후기 고대 최악의 해로 불린다. 프로코피우스의 기록처럼 태양이 한 해 내내 달빛처럼 희미했다. 바이킹 사가조차 안개가 세상을 삼켰다고 전한다. 로마 제국 동부는 인구 1/3을 잃었고 페스트와 결합해 붕괴를 가속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군대조차 기아로 무너졌다. 현대 과학은 나이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추정한다. 당신의 몸은 이런 기후 충격에 취약하다.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없이 로마의 그 겨울을 버티지 못한다. 다시 골목으로 돌아가자. 밤하늘 아래 당신은 기침을 참는다. 옆집에서 비명이 터진다. 페스트가 왔다. 쥐의 털에서 피어나는 검은 죽음. 피부에 검은 반점이 피고 림프절이 부풀어 오른다. 고통이 온몸을 찢는다. 로마의 하수도가 오물로 넘치고 쥐떼가 거리를 기어다닌다. 아침이 되면 시체 더미가 쌓인다. 노예들은 마체 실어 강으로 던진다. 공기는 부패의 냄새로 가득하다. 역사적으로 안토니누스 페스트 개뉴 699 180년은 500만 명을 앗아갔다. 시리아에서 시작해 로마로 번진 천연두였다. 갈레누스 의사가 기록했듯 피부가 검게 변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군대 10분의 1이 사라져 제국 국경이 무너졌다. 키프리아누스 페스트 250년은 또 500만 명. 기독교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말처럼 죽음의 냄새가 도시를 채웠다. 이러한 역병은 제국 쇠퇴의 촉매였다. 인구 감소로 세금이 줄고 군력이 약해졌다. 서로마 제국 멸망의 씨앗이었다. 이제 당신은 로마 거리의 그림자 속에 서 있다. 포도주의 달콤함, 모기의 속삭임, 하늘의 잿빛. 모든 것이 당신을 노린다. 현대의 깨끗한 물, 백신, 난방이 없는 세상. 한낮의 더위 속에서 떨리고
밤의 추위에 얼어붙는다. 로마 제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 속에서 500년을 버텼다. 그러나 당신은 하루를 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눈을 감아라. 이 고대의 그림자가 당신의 꿈을 감싼다.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로마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바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먼지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병사들의 갑옷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당신은 그곳에 서 있다. 손에 쥔 검은 무겁고 발밑에 흙은 피로 물든 진창이다. 로마 제국의 황혼, 5세기 초의 로마. 야만인들의 함성이 들려오지만 당신의 등 뒤에서는 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동료 병사들의 시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충성? 그건 어제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장면은 410년 서고트족 왕 알라리크가 이끄는 군대가 로마 성문을 뚫고 들어온 순간을 생생히 그려낸다. 로마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황제 호노리우스는 라벤나의 궁전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상해 보아라.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는 오후,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 불타는 집들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금세공품과 비단천이 거리로 쏟아진다. 공기는 타는 나무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노예로 끌려갈지 아니면 반란에 가담해 자유를 외칠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로마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배신자였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자. 이 혼란의 뿌리는 3세기 위기에서 시작된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는 50년 넘게 황제 20여 명이 암살당하거나 전사하며 내전을 반복했다. 군대가 황제를 세우고 또 무너뜨렸다. 그 시기 당신이 평범한 농부라면 매일 아침 들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반란군이 들이닥쳐 징집된다. 또는 도시 상인이라면 화폐 가치가 폭락해 빵 한 덩이가 금화한 립값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제국을 갉아먹었고 패스트가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이 3세기 위기를 로마 쇠퇴의 첫 신호로 보았다. 군사력 약화와 경제 붕괴가 맞물려 제국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13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폼페이 이후 수백 년이 지나 이제 로마는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다. 376년 훈족의 압박에 쫓긴 고트족이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 국경으로 몰려든다. 당신은 국경 수비대 병사다. 추운 겨울 강가에서 굶주린 고트족 수만 명이 구걸한다. 제국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약속된 식량은 오지 않고 부패한 관리들은 그들을 착취한다. 분노가 폭발한다. 아드리아놀레스 전투 378년 황제 발렌스가 패배하고 전사한다. 고트족은 이제 침략자가 된다. 밤하늘 아래 당신의 진영은 불길에 휩싸인다.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공기는 피비린내로 물든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과 시체가 섞인 땅이 끈적거린다. 이 반란은 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바바리안이라 불렀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썼다. 그들은 로마 군대의 3분의 D를 차지하게 되었다. 충성심은 돈과 약속에 달려 있었고 그 약속이 깨지면 배신이 따랐다. 알라리크 자신도 로마 군대에서 복무한 고트족 지도자였다. 410년 로마 약탈은 상징적이었다. 800년 동안 무적이었던 로마가 3일간 약탈당하며 무너졌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심리는 산산조각 났다. 시민들은 교회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고 알라리크는 도시를 불태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치명적이었다. 이제 더 깊은 혼란 속으로
455년 반달족 왕 겐세릭이 로마를 습격한다. 당신은 이제 생존자, 황폐화된 거리에서 구걸하는 시민이다. 바다에서 다가오는 반달족 함대.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항구는 불타는 배들로 가득 찬다. 그들은 2주 동안 로마를 약탈한다. 황금 궁전에서 은그릇을 싣고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암살당한다. 밤은 끝없이 길고 공기는 소금기와 연기로 무겁다. 당신의 손은 떨리고 배는 고프다. 먹을 게 없어 쥐고 풀뿌리를 먹는다. 로마의 최후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불과 14세에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다. 476년 오도아케르가 그를 폐위시키며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줌아웃으로 보자. 이 분교는 단순한 야만인 침략이 아니었다.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 쪼개졌다. 동로마, 비잔티움은 살아남았지만 서로마는 분열된 군대와 경제 파탄으로 무너졌다. 노예 반란도 잊을 수 없다. 스파르타쿠스 반란, 기원전 73-71년은 3세기 위기와 연결된다. 수만 명의 노예가 글래디에이터 투기장에서 탈출해 이탈리아를 휩쓸었다.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진압했지만 이는 제국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인구 감소, 토지 황폐화, 세금 부담이 모든 반란의 불씨였다.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 따르면 기독교 확산도 군사적 열의를 약화시켰다. 전쟁터에서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병사들. 그들은 더 이상 로마 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다시 당신에게로. 성벽이 무너진 후 당신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게 축복인가? 폐허 속에서 굶주린 무리들 사이에 섞여 매일 배신의 공포에 떤다. 친구가 빵을 훔치면 돌팔매질, 황제 지지자를 신고하면 보상. 로마 법은 사라졌고 생존이 법이다. 추운 겨울밤, 모닥불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 내일 반란을 일으키자. 당신의 심장은 쿵쾅거린다. 바람이 불어와 재를 흩날리고 별빛 아래 로마의 유적이 희미하게 빛난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이 세상에서 충성은 사치다. 당신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아마도 첫 번째 배신 속에 무너질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지식인들은 한탄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로마의 몰락을 신의 섭리로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반달족 약탈 후 로마 인구는 반토막 났다. 수로가 막히고 시장은 텅 비었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아침에 깨어나 물 한 모금 구하느라 하루를 보낸다. 피로 물든 거리에서 죽은 자들을 밟으며 걷는다. 공기는 썩은 냄새로 가득하고 하늘은 잿빛이다. 제국은 끝났지만 그 잔재는 오도아케르의 왕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프랑크족, 동고트족, 서로 경쟁하며 유럽의 중세가 시작된다. 생각해보라. 로마의 위대한 도로, 수로, 법전, 모두 먼지가 되었다. 당신의 외교 기술은 무의미하다. 검 한 자루가 진실이다. 이 황혼의 로마에서 생존은 운과 배신의 게임이다. 눈을 감아라. 바람 소리가 당신을 감싸고 고대의 메아리가 멀어진다.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제국은 쓰러지고 당신의 꿈속에서만 영원하다.